네, 이번 2부에서는 여성의학인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성의학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심쿵. 저도 여성의학인 하니까 되게 막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여성의학인 이야기를 하려면 또 신여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엘리트 여성들이 직업인으로 등장을 하였고, 의료계에서도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의학인들이 신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여성을 위한 최초의 의학교육기관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조선 여성 의학 강습소라는 맞습니다.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요. 이게 점점 발전해서 1938년 정도에는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가 돼요. 네, 그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던 교수진이 전부 한국인이었고, 그리고 민족 자본으로 설립되어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지금 현재는 또 고려대학교 맞아요. 의과대학으로 편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이제 쭉 둘러보니까 그 당시에 방역, 아까도 그랬지만 좀 그게 가정의 일, 맞아요. 그리고 또 가정의 일이니까 여성, 주부의 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치부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땠나요? 그랬죠.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게, 그 당시에 근대 주부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오히려 지금하고 생각하는 주부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만큼은 주체적인 관리자가 여성이다라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근대 주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정의 주체적인 관리자로서 생활 방역, 특히 위생에 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성에게 부여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것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던 여성들이 가정은 여성의 일이다라는 게 생겼다는 거군요. 그 위생 관련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아까 1층에서 위생 심득 10조목이라는 충청남도에서 맞아요. 발행된 네. 그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0가지 룰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한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던데요? 쓰여져 있어서 이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뜻을 아실 수는 있는데, 차게 다니지 말라. 맞아요. 네. 바닷물, 우물 막 이런 거. 우물 먹지 말아라 네. 이런, 저희가 현대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렇게 위생 상식을, 우물물 마시지 말아라. 냇물에다가 설거지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공중 위생을 그렇죠. 위한 거군요. 네. 그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즉시 숨기지 말고 경찰에게 알려라 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제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방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선총독부 경무부 소속의 경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찰이란 존재가 굉장히 위압적이잖아요. 병에 걸린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알리고 싶지 않은 일. 네. 그렇죠. 지금도 반드시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병에 걸리면 알리잖아요.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기록들을 보면 전시에 나오진 않았는데, 병에 걸리면 경찰에 잡혀가면 큰일이 나니까 병을 숨겨주고 동네 사람들끼리 다 숨겨줬다고 해요. 서로? 네. 경찰 잡혀갈까봐. 그래서 그 당시 사회상을 조금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좀 그게 재밌었어요. 크리스마스 실 우리 무조건 샀잖아요. 뭔지 사실 잘 몰라요. 맞아요. 결핵 다들 환자, 사셨구나. 결핵 환자를 돕는다 뭐 이런 건데, 다음 크리스마스 씨를 살 때까지 책가방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매년마다 막 김연아가 있던 데도 있었고, 이렇게 그 해에 유명한 이렇게 뭐 올해는 펭수예요. 정말요? 네. 누구요? 올해는 펭수예요. 아, 펭수. 펭수 할만하죠. 네. 제일 인기 있었던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씨를 만들었었는데 되게 옛날부터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유래를 찾아볼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이게 캐나다인 선교사 셔우드 홀 씨가 처음 한국에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최초의 여성 의사인 김정동 씨와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에 나온 로제타홀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대충 이름 들으면 대충 감 오시죠? 셔우드 홀, 로제타 홀. 아, 둘이 부부인가요? 모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로제타 홀이 네. 김정동을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해요. 김정동이 이제 34살에 결핵으로 요절을 하게 되거든요. 네. 와, 너무 아깝네요. 그쵸, 너무 아깝죠. 그 로제타 홀의 아들이었던 샤오드 홀이 김정동의 죽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한국에 크리스마스 시를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기부가 되게끔 그렇죠. 하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결핵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정도의 심각한 전염병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요즘에도 좀 보건소가 전염병, 감염, 뭐 예방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가 방역의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건소가 언제 이제 생기게 됐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1950년대에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희 어렸을 때 예방접종 꼭 보건소 가서 억지로 맞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학교에서 맞거나. 맞아요. 네. 1980년대 넘어오면서 저희 나라의 감염병의 빈도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확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가장 기초 방역 단위, 풀뿌리 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보건소에 있는 방역인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방 접종이나 이런 기본 방역을 할 때 여성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초등학교 때 예방 접종 맞거나 하면 항상 맞아요. 하얀 가운 입은 네. 아, 네, 보건소 선생님. 네, 맞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라서 네. 하기사님과 이제 여성 의학인의 탄생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좀 방역이 어떻게 또 여성과 관련이 있는가, 그 역사 안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걸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촬영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해보세요. 네. 네, 그럼 이제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랑 인터뷰하신 소감 짧게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긴장했는데요. 네,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네. 저야말로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